한 통계를 보니 모바일 기기 사용하는데 하루 약 200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합시다. 지난번에 창업, 오늘은 모바일 기기, 오늘도 교육 이야기 하긴 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오늘은 책 탭,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승자가 되는 법을 읽으며 들었던 자녀교육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 모바일 사용시간 200분, 이처럼 사용시간이 많아지면서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자 안인디아 고즈 뉴욕 스턴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는 모바일 경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모바일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고, 상품 광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고 그거 별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피곤하죠. 근데 자녀교육 얘기는 언제 합니까? 아유, 성격도 급하셔라. 이 책에 보면 광고, 해상도를 높이다, 불특정 다수에서 개인의 삶의 어느 한 순간까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요? 뭐를 높여요? 해상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해상도를 높이면 좀 더 선명하고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개인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 맞춰 광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의 마케터들은 불확실성 속에 늘 고민합니다. 똑같은 광고인데 소비자 반응이 이렇게 다른가? 뭐가 문제지? 똥인지 된장인지 불확실하다. 그럼 지금 먹어봐야죠. 둘 중 하나면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니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 해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불확실성 그거 어떻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저자는 다음 9가지 키워드를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맥락, 위치, 시간, 부각성 혼잡도, 날씨 이동 궤적, 사회적 역학관계, 테크놀로지 믹스. 이 키워드를 염두하면 기업은 모두에게 전달하는 짜증나는 광고가 아닌 특정 소수에게 꼭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가지 키워드 중 첫 번째 키워드는 맥락입니다. 맥락과 관련된 질문 3가지 살펴보시죠. 그 고객은 왜 거기 있는가? 그 고객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객의 지금 기분은 어떤가? 저자는 일요일 딸을 무술도장에 데려다 줄 때는 부모 모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커피를 주로 마시게 돼서 카푸치노 할인 광고가 반갑다고 하네요. 수요일 저녁엔 기업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 모드이고요. 근처 술집의 주류 할인권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한 사람이 처한 상황, 그 맥락에 따라 그 순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달라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 질문들이 남은 8가지 다른 키워드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무척 흥미롭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맥락과 두 번째 키워드인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맥락, 위치 다 좋은데 설마 9개 다 할 겁니까? 물론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맥락과 위치만 살펴보고 아이들 교육 이야기 하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의 변화가 자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위치입니다. 위치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마케팅 중 지오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오펜스는 가상 울타리를 말하는데요. 강남역 인근 영화 상영관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의 가상 울타리를 친다고 해보죠. 그럼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메시지로 영화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해보죠. 에이, 길에 서서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메시지를 전달하면 사람들이 귀찮아할 테니 영화 검색을 자주 하는 20, 30대 남녀에게 영화 할인 쿠폰을 주는 겁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앱이 깔려 있고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울타리 내에 진입한 사람들 중 누가 영화를 좋아하는 20, 30대인지 구별이 가능하죠. 영화 검색을 자주 하는 이 사람들이 할인 쿠폰을 받으면 뭐지 이거? 라고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할까요? 딱 필요한 정보였는데 어떻게 알고 영화 쿠폰을 보내왔지? 라며 화색이 돌까요?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왔는데 마침 할인 쿠폰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이 기억은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겁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영화 상영관과 검색엔진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요청하지 않은 충고, 요청하지 않은 광고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좋은 광고는 좋은 충고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을 줄여주거나 돈을 절약해주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저자는 특정인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더 이상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인터넷 가입 광고 전화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딱 맞는 훌륭한 정보만 항상 제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비서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잡상인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내용의 수업. 하지만 이 공부 도대체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야? 공부의 쓸모를 알지 못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 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시작했네 라며 듣기 싫은 광고로 여기고 귀를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멋진 상상을 말이죠. 기업이 그 고객은 왜 거기 있는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기분은 어떤가? 등 방대한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통찰을 얻고 맞춤 광고를 제공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소중한 데이터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왜 거기 있는가?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의 지금 기분은 어떤가? 아이들이 쏟아내는 방대한 빅데이터에서 통찰을 얻기 위해 부모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책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크게 혼내고 나면 후회되고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아이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릴 때는 제법 똑똑하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사가 귀찮다고 짜증만 부립니다. 애가 게임 중독이래요.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어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로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이들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부모님의 학력, 직업, 거주지, 행동 증상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 오랜 동안 간과했거나 억압했거나 방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엄청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아이의 말, 행동, 감정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잔소리가 아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보부모였습니다.